4단원, 일단은 네 번째 직권의 운동에 대한 얘기할 건데, 자, 이 직권의 운동이다. 먼저 대륙이동설 별표 꼭 좀 한번 쳐줘. 대륙이동설 말 그대로야. 대륙이 이동했다는 가설을 이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한 덩어리로 모여있던 대륙이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되었다. 이동을 해가지고 체크하자. 베게너. 자, 이 베게너라는 양반이 주장을 했어. 베게너. 히틀러 사촌 베게너. 자, 그러면 베게너가 주장을 했고요. 이 3억 3,500만 년 전이라고 했는데요. 요때가 언제를 얘기를 하냐면 공룡이 나오기 전 고생대 말기를 얘기를 해요. 공룡은 중생대 때 나오고요. 자, 고생대 말기 때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대륙 판게아 체크 또는 초대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대륙으로 뭉쳐 있었다가 이것이 점차적으로 갈라져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게 베게너의 주장이었어. 자, 그럼 베게너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증거 별표. 자, 해안선 모양 일치. 너희들도 보면 알겠지만 남아메리카의 동해안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을 겹쳐보면은요, 이게 겹쳐져. 자, 그래서 대륙의 해안선이 잘 들어맞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하나였다가 떨어져 나와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 화석 분포. 자, 글로소테리스라는 이 화석이 대륙에 걸쳐가지고 광대하게 있더라라는 얘기야. 근데 이때 당시에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쫙 펼쳐져 있었던 이유는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 빙하의 흔적. 자, 빙하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요, 빙하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 땅을 긁으면서 와. 우리 불도저 밀고 가듯이 땅을 긁으면서 가. 자, 그러면 이 긁힌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흔적이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오듯이 흔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모아놨을 때, 자, 그래서 이 빙하의 흔적과 그 다음 산맥의 연속성. 자,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산맥을 이렇게 딱 붙였을 때 하나로 쭉 연결되는 연속성을 띠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보고서는요, 베게너가 이게 원래 대륙은 하나였다가 이동했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 베게너가 이 얘기를 못한 게 있죠. 뭐냐면은 이 땅이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못해. 우리도 너희들도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 움직이고 있대, 계속. 자,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힘을 설명을 못해서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판이에요. 판구조론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각과 멘틀. 얘들아, 지구 내부 구조에서 가장 겉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지각. 자, 가장 겉부분을 지각이라고 하고, 지각 밑에를 멘틀 밑에를 외핵, 외핵 밑에를 내핵,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지각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겉부분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멘틀은 지구 전체 내부의 대부분을 멘틀이 차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멘틀은 유동성 고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자, 유동성 고체라고 하는 건 움직임이 있는 고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멘틀에서도 윗부분은 딱딱해. 그런데 핵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은 뜨거워. 그래서 군데군데 녹아있는 연약한 부분이야.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얘기하고 위쪽을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지각과 멘틀 윗부분까지 합쳐. 요거 뭐야? 딱딱한 부분 얘기하는 거야. 대략 두께가 100km의 단단한 암석층을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기억나니? 해양 지각은 두께가 몇 킬로? 그렇지, 5km. 대륙 지각은 두께가 몇 킬로? 35km. 오케이? 근데 판은 몇 킬로라고? 100km. 100km. 그러니까 멘틀 상위 부분까지, 윗부분까지를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잘 기억해줘.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자, 대륙 지각이 약 35km고요. 해양 지각이 약 5km고요.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멘틀 상층부까지 다 합쳐서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단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대륙 지각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륙판, 해양 지각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양판. 누가 더 두껍겠니? 대륙판이 더 두꺼워요. 그죠? 자, 대륙판이 더 두꺼운데 이때 밀도는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누가 더 무겁다 가볍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밀도는 누가 더 크냐? 해양판이 밀도가 커요. 자, 밀도가 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래로 가라앉아요. 오케이? 밀도가 크면은 아래로 가라앉아. 그러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어. 그럼 누가 밑으로 내려가겠니? 해양판. 그렇지.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이번엔 판의 분포예요. 여기 체크하자. 표면에 약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 자,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찾아보자. 여기 보이니? 어디 있어요? 개쩐다. 자, 여기는 누구예요? 일본. 일본이죠. 자, 일본은,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요쪽에 있죠. 일본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무슨 판에 속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죠. 근데 그 옆에 여기 밑쪽에 필리핀 판 있고요. 이 옆쪽으로 또 무슨 판 있어? 태평양 판이 있어요. 코코스. 자, 요게 그 유라시아 판, 필리핀 판, 태평양 판이 이렇게 지금 맞닿는 부분이야. 이렇게가. 그러면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계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빨리 앉아.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개의 판의 경계선에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판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판이 이동을 하는데 이 널따란 판이 이동을 해. 근데 각각의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을 해요. 자, 이게 왜 이동을 하느냐? 멘틀의 움직임. 자, 이게 멘틀의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대류라고 하면은 뜨거운 애는 위로 올라가고 식은 애는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얘기를 해주지. 자, 이게 핵이 가까이 있는 쪽은 뜨거우니까 상승, 그 다음에 위에 올라서 식으면은 하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위에 이렇게 판이 있어. 자, 밑에 멘틀이 있어. 멘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치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판끼리는 서로 뭐 하고 있니? 멀어지고 있겠죠. 이쪽 얘가 지금 일로 가고 있잖아. 여기서 상승해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럼 위에 있는 판은 자, 위에 있는 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럼 판과 판이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판과 판이 멀어지게 되면 가운데가 비지. 그럼 거기에 이제 누가 막 솟구쳐 올라와?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겠지. 자, 이 안에서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면서 식으면서 뭐가 돼? 육지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럼 여기 지금 뭐야?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쪽에 있는 판끼리는 서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꽝 하고 충돌하는 거죠. 자, 만약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을 하게 되면 누가 밑으로 간다 그랬어? 해양판이 밑으로 가요. 대륙판이 위로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꽉 만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 그래서 산맥이 형성돼. 우리 가장 높은 산맥이 누구야?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이죠. 자, 이런 것들도 이런 충돌에 의해서 나타나는 산맥이 되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이라든가 알프스 산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자 이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아마도요. 자, 그러면 문제 풀지 맙시다. 네. 5번까지 한번 해보자. 1번부터 5번까지.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헛소리 말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해보자.
선생님 말고요. 조용히 하고 빨리 하라고. 알레한테 말하는데 애들이 없어. 아 조용히 좀 해. 뭐야 이게? 문제. 자, 그래서 1번에 대륙이동설 백에너저, 2번에 판기하고, 3번에 해안선, 화석, 빙하, 4번에 판, 5번에 OX가 되겠죠? 자,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바로 화산활동 가보자. 네. 자, 이 화산활동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나와서 지표로 나오는 걸 가지고 화산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화산활동 일어났다라고 하면 마그마가 나와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리게 되고요. 자, 화산 기체뿐만 아니라 화산 쇠설물들이 분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 화산 쇠설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고체 물질들, 그러니까 암석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체 물질들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진도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산재가 분출되면은 대기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게 돼요. 사람이 뭐, 죽어요. 2025년도에 백두산 폭발한. 자, 그다음 아왜 그래? 자, 그래서 평균 기온이 떨어지거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맺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혜택도 있어. 일본이 이 짓을 잘하죠. 지열난방이라든가 화산지형이나 온천 등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쓰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자, 다음 지진이에요. 자, 지진은 여기다 별표 치세요. 규모와 진도. 자, 땅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표출되는 건데 땅에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자, 규모와 진도로서 세기를 나타내는데, 규모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양을 기준으로 지진의 세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절대값이에요. 자, 그래서 규모는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고 있어요.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 그러니까 그 지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땐 규모로서 얘기를 하는데, 진도는 그럼 뭐냐?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받는 건 우리란 말이지. 그러면 지진으로 발생한 거리로부터 가까우면 지진 피해가 클 거고, 멀면 지진 피해가 약하겠죠. 자, 그래서 흔들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지진 세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진도예요. 이게 거리가 가까울수록 진도가 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거리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야. 자, 규모와 진도 차이점 알겠죠? 규모는 그 지진의 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진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일수록 진도가 커요. 근데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진도가 작아지는 거야. 하지만 규모는 지진에서 발생한 지점과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화산이 자주 일어난다. 그럼 화산대.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그걸 지진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화산대와 지진대를 가지고서는 점을 찍어 보면은 얘네들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디랑 일치하느냐? 판의 경계 체크해요. 자,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일본이 많이 보내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기 보시면 태평양판이 있는데, 이 태평양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부가 체크하자.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불레고리.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태평양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레고리라고 불리고 있어요. 화산대를 표시를 하고 투명 필름에다가 빨간색으로 화산대를 표시하고, 다음 투명 필름에 파란색으로 지진대를 표시한 다음에 겹쳐보면은 거의 겹쳐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6, 7, 8, 9, 10번 마저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아 진짜 니네 둘이 건탱이 아니야? 어제 다 뿌렸다요. 앞으로 따요? 자, 6번에 용암 화산 쇠설물이고, 7번에 규모 진도죠. 그 다음 8번에 화산대 지진대, 9번에 판의 경계, 10번에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라고 써주셔야 돼요. 어려운 건 없지? 네. 오케이. 쉬는 시간. 자, 조용히 하라고. 자, 26쪽에 보자. 여기
대륙 이동설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 네. 자, 대륙 이동설 여기 순서가 모여 있다가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 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대륙 이동설의 증거예요. 자, 그래서 증거 4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랬지? 자, 못 받은 이유가 원동력을 설명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판구조론에서는요. 자, 판이라고 하는 건 지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각 말고 그 밑에 멘틀 상층부까지라고 얘기를 했어. 대략 100km 정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규모와 진도라는 거 둘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규모는 에너지예요. 진도는 피해 정도예요. 자, 규모는 그래서 지진의 세기를 비교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지진이 얼마나 센 지진이었나를 얘기를 할 때는 규모로서 따지고요. 그 다음 진도는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았냐를 따지는 거야. 자, 그래서 진도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야. 자, 화산대 지진대는 어디 위치해 있다고? 자, 화산대 지진대는 어디 위치해 있다 그랬니? 화산대 지진대. 화산대 지진대가 위치해 있는 곳은 한경. 판의 경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판의 경계 꼭 체크해놔. 자, 판의 경계에서 화산대 지진대가 형성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판이 이동을 하는데 충돌을 하거나 또는 벌어지거나 하면서 거기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문제들 싹 다 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 그 23번까지 일단 빨리 좀 해주세요. 23번까지. 네. 그러면 해도 돼요. 아까 제일 찍은 거 아니었어요? 자, 1번 해보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이 힘을, 야, 조용히 하라고. 힘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증거가 아닌 것은 1번입니다. 기후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대륙이동 증거가 아니죠. 그 다음 3번에는요. A는 뭐야? 해양 지각이죠. B는 대륙 지각이고 C가 판이죠. 판. 자, 그리고 D가 그러니까 여기 부분 여기 다 멘틀이에요. 멘틀인데 이 위쪽은 판을 이루는 암석 형태고요. 이 밑에는 연약권이라고 해서 유동성이 있는 고체 형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3번에 C는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이 4번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D는 고체예요. 고체. 오케이? 자, 조용. 대륙은 C와 함께 이동해요. 판과 함께 대륙이 이동을 합니다요. 자, 그 다음 4번에 옳은 것은 판은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에는요 5번이요. 옳은 것은 5번에 판의 크기와 얘들아 조용히 해. 판의 얘 자꾸만 안 듣고 조용. 물어봐요. 판의 크기와 두께가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6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옳지 않은 것은야. 자, 3번 보세요. 분출되는 애는 모두 기체와 액체이다. 아니죠. 화산, 쇠설물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 자갈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 다 나와요. 자, 그 다음 7번에는 5번입니다. 지진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서서히 방출된다. 갑자기 확 방출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지진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끊어질 때 잘 발생을 하게 되고요. 물론 충돌할 때도 일어나게 되고요. 자, 전 세계에서 고르게가 아니죠. 지진이 일어나는 데를 뭐라고 한다? 지진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3번이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3번에 판 경계에서 지진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9번에 4번이요. 자, 9번에는요 A가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이죠. 그래서 전세계 활산 활동의 80%가 여기서 일어나고 브레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10번에는요 일치하는 까닭 5번에 화산 지진이 판경계에서 주로 일어나죠. 자, 그럼 11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고요. 12번에는요. 한계야. 판게아라고 얘기를 하죠. 자, 13번에는요. 자, 이때 당시에는 뭘 한다 그랬어? 원동력을 얘기 못 했다 그랬죠. 자, 그다음 14번에는요. 2번. 자, 2번에요. 기억, 지진 세기는 규모와 진도로 나타내고요. 자, 규모는 방출된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규모가 클수록 피해 정도는 진도죠. 자, 진도는 피해 정도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 있습니다요. 거리가 멀수록 피해가 적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피해가 크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번이고 그다음 15번은 2번하고 3번이죠. 자, 판 아래쪽 멘트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요. 판 아래쪽 멘트를 따라서 이동해요. 그래서 대륙 분포가 판의 이동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번에는 옳은 것은 그랬는데 5번이죠.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은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5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17번에 아까 설명했죠? 천년의 잔디. 얘야. 자, 17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적도 지역에 여기가 적도 지역인데 이 흔적은 예전에 한 군데 모여 있었다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나타나는 흔적이지 과거에 저기에 빙하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2번이고 자, 18번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5번이죠. 담장이나 전봇대 근처 안 되죠. 넓은 데로 가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 데로. 자, 19번은 몰라요. 3번에 1번은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계가 가까워요. 1번은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죠. 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좀 경계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지진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요즘은 지진이 그래도 좀 일어나는 편에 속해요. 왜요? 점점 판의 지구 이상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20번 가보자. 자, 20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20번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만 쓰시오 그랬는데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잘 맞는다라는 거하고 뭐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빙하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산맥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요. 자, 21번에 A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이죠. 자, 그 다음 B를 포함하면은 대륙판이죠. 대륙판이 더 두껍죠. 대륙판이 더 두껍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2번에 규모와 진도죠. 규모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 진도는 피해 정도입니다.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하죠. 자, 23번에는요. 지진대와 화산대가 좁은 띠 모양으로 분포하죠. 화산 경계와 일치한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거예요.